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댓글 함께 합니다. 저 이런 댓글 나오면 기분이 참 좋아요. 아,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우리 힐링가족분들께 열심히 말씀드린 보람이 있구나 하고, 부자 되기님, 이분 부자 되시겠네요. 돈만 생기면 주식 사느냐고 시중에 돈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져요. 일 나가기 힘들다가도 주식 잔고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지? 나 어느새 이렇게 변했지? 진짜 적금 넣었을 때랑 비교가 안 돼요. 노후 자금으로 절대 찾지 않으려고요 하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매도해야죠. 내가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때 매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부자 되기님 이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백화점에 놀러 갔다가 이거저거 보다가 또 사오고 돈 10만 원 우습게 썼어요. 또 마트에 가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또 사게 되고 평상시에 살면서 돈이 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힐링 가족으로 합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정신 차리고 보니 그동안 내가 돈을 너무 쉽게 소비했어요. 그 귀한 돈을. 나중에 노후 되면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아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까지 붙고 복리 수익이 계속 붙어 나가니까 지금 10월 22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작년 10월 22일이면 지금 우리 힐링 가족분들이 지금의 반이 채 안 됐어요. 지금 37만 명 넘죠, 가족이. 그때는 작년 10월 22일쯤이면 제 기억으로는 한 18만 명.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 후 며칠 후에 11월 7일인가? 11월 말쯤에 그 KBS 뉴스에 나갔군요. 그때가 18만 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 아마 10월 22일이면 한 17만 명? 지금의 인원이 가족분들이 반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함께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종목들, 투자 시작하신 분들 지금 수익률 얼마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몇십 %씩 붙었어요. 여러분, 수익률이 10%, 15% 이거 엄청난 거예요. 투자 안 하면 은행에 있을 돈 아닙니까? 은행에서 잠잘 돈. 그 은행에서 몇십 년을 기다려야지 나올 수익을 단 몇 달 만에, 1년 만에 수익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 복리 수익까지 또 붙어보십시오. 그것이 3년, 5년이 지나 보세요. 은행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댓글에 부자대기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절약을 하면서 평생 절약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할 때까지 절약하세요. 저는 지금 절약 안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말씀 다 드렸죠. 아주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월세방에서부터 반지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배서 지금 여유가 있어도 돈 쉽게 그렇게 막 쓰진 않아요. 저도 한 달 생활비 아마 여러분들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라고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기도 해요. 자주 집사람과. 그래도 여러분들과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낭비까지 하게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힘들었을 때 계속 절약했던 그 생각들이 그게 몸에 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 달성할 때까지만 꾹 참으세요. 돈은 나중에 노후에 그때 써도 충분해요. 사람들이 뭐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잖아요. 젊어서 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젊어봤고 지금 또 나이 먹어봤잖아요. 나이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었을 때 쓰는 돈 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때 써야지 더 기분도 좋아요. 젊었을 때 쓰게 되면 쓰고 난 다음에도 한쪽으로는 찜찜해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 내가 이거 모아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런 마음조차 안 든다 그러면 그거는 뭐 금수저라면 관계없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 여기저기 얘기 듣고 함부로 쉽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국내 개별 종목들. 여기 뉴스 보면 개미 울리는 증권사 리포트.
10건 중 9건이 묻지마 매수. 증권사는 어떻게 해서 돈 봅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매매 수수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막 사상 최고의 매출을 막 올리잖아요.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들이 쏟아낸 투자 의견 리포트 10건 중에 9건이 매수 의견이에요. 미국은 안 그래요. 전체 투자 의견 리포트 10,000건당 매도 의견은 7건에 불과했다고 나왔어요. 10,000건의 1%, 만의 1%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러니까 10,000건당의 1%라면 그것도 정말 적은 거예요. 매도 의견. 그런데 1%, 100건이면 1%인데 100건이 아니라 7건. 그러면 0.07%. 거의 없어요. 매도 의견이. 그런데 거의 없다 그러면 사실 이 많은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 내는 그러한 매수 의견들 돈 많이 벌었겠네요. 그 종목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증권사별 투자 의견 현황이라는 리포트를 받았어요. 내용을 거기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35개 국내 증권사에서 낸 증권 리포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99,000건이에요. 증권 리포트가. 99,000건 중 90%에 해당하는 89,000건이 매수 의견으로 조사됐어요.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에서 제출한 리포트 투자 의견 비중을 살펴보면 매수 의견이 90%, 중립 의견 9.9, 그러니까 10%죠. 매도 의견이 0.07, 거의 없어요. 무조건 묻지마 매수예요. 반면에 국내에 있는 외국계 증권사는 달라요. 국내 증권사가 매수 의견 90%죠. 외국계 증권사는 매수 의견이 72%밖에 안 돼요. 또 중립 의견이 국내는 9.9, 10%인데 외국계 증권사는 18.7,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매도 의견이 차이가 많이 나요. 국내는 매도 의견이 71건, 반면에 외국계 증권사는 4,100건. 그래서 매도 의견이 국내 증권사는 0.07%인데 외국계 증권사는 9.4%.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 국내 증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균형감이 높아요. 외국계 증권사는. 국내에 있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증권사들은 모건 스탠리 같은 데 보세요. 딱 봐서 안 좋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안 좋을 것 같아. 미래에 좀 불투명할 것 같아. 그러면 매도 의견 막 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들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라고 매도 의견 내는 건 꼭 아니겠죠.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히 내야 되겠죠.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은 매도 의견이 거의 없어요. 특히 최근 5년간 매도 의견은 단 한 건도 낸 증권사가 현황을 보면 전체 35건이거든요. 그중에 13곳만 5년간, 1년간이 아니라 5년 동안 국내 증권사들은요. 매도 의견을 한 번도 안 냈어요. 거의 다. 그 정도예요. 보통 보면 매스컴에 이번 주 추천주 무슨 증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어느 증권회사는 다 이름을 지우고 스크린샷을 냈어요. 10월 셋째 주 주간 추천 종목 그리고 내용에 추천하는 이유하고 각 회사 쭉 나와요. 매주 나와요. 이번 주 10월 셋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그 다음에 이번 주가 아니라 또 이달의 추천주. 여러분 그런 걸 보시고 따라가서 매수했다가는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국내 시장이 좀 작잖아요, 규모가. 그러니 큰 자본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치는 거 알고 계시죠? 감당을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큰 자금 가지고 공매도 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지면 수익을 올려요. 또 성장성 있는 종목들 투자해서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고 공매도 쳐서 주가가 떨어져서 돈을 벌고 큰 자금 가지고 그러니 개인이 정말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고 말씀드렸죠.
여기저기서 이 단타 유도한다든지 또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거 쉽게 막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린 가족분들이 모아가는 그러한 종목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3년 5년만 투자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활비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실린 가족분들을 위해서 종목 추천 아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말씀드리지 아세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말고 그 한 종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해요. 여기저기서 많은 자료를 찾아봐요. 그다음에 그래 괜찮겠다. 요거 괜찮겠는데 좀 안정적이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지 무조건 남들 어디서 듣고 막 말씀드리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또 그동안 저의 그 캐리어를 가지고 쭉 생각을 해보고 야 이거 함께 가면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증권사 리포트 내듯이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막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힐링 가족분들 모아가는 종목만 꾸준히 모아가도 돼요. 여러분들 보면 배당 많이 주는 거 배당주? 배당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보면 이 주가 수익률이 엉망이에요. 배당 생각하세요? 지금은 흘러내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못 따라가요. 삼성전자는 배당도 이 외국계 이 개별 종목들 못지않게 나가면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 쭉 우상향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많은 종목들 보여드렸어요. 특히 미국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많이 주면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엉망이에요. 배당 그거는 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당 얼마예요? 한 달에. 일반적인 것보다 2% 3% 더 나옵니다. 많이 주면 4%. 그런데 주가 수익률, 이 좋은 종목들은 주가 수익률이 1년에 몇십 %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배당 많이 준다고 쫓아다닐 이유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어요. 힐링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